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신호철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프라인 행사에서 발표를 해본 게 거의 한 2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런 행사를 같이 못하다가 또 이렇게 비록 이렇게 꽉 차지는 못했지만요. 이게 거리두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직접 뵐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제가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을 또 뵙지 못하는 게 좀 아쉬움이 좀 있는데, 심지어는 저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발표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과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마스크와도 일부 좀 관계가 있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드 워크 인바이러먼트 뭐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업무 환경을 촉발하게 된 계기도 사실 이 마스크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역사책에나 보던 그런 상황을 저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루속히 좀 마스크를 벗고 좀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뭐 어쨌든 당분간은 또 이런 과정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업무가 하이브리드하게 운영되는 이 상황에서 과연 오늘의 주제인 이 보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걸 주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하면 뭐 보통 우리가 떠오르는 것들이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다음에 여기 IT 하시는 분들이니까 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 떠올리실 텐데요. 보통 하이브리드는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서로 다른 가 이렇게 좀 결합해서 결합하는 그런 걸 우리가 하이브리드라고 하죠. 근데 단순히 이제 뭐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장점들이 잘 결합돼서 좀 뭔가 좀 시너지를 내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이브리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업무 환경도 과거에는 늘 업무라고 하면 늘 이제 사무실에서 대면해서 일하던 그런 방식에서 이제는 각자 집에서 뭐 혹은 카페에서 또 출장 중에든 또 때로는 뭐 사무실에서 이렇게 뭔가 좀 복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업무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업무들이 각각의 장점을 잘 살려서 뭔가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이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뭐 버추얼과 피지컬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섞이게 되는 환경인데요. 그런 환경에서 과연 그러면 보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하이브리드 환경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생산성이라는 측면일 텐데요. 그런 생산성과 보안을 어떻게 우리가 잘 접목해서 시너지를 내고 효과를 낼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앞에 우리 LG CNS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말씀을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뭐 사실 지금은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십시오. 찾아보면 원래 이게 뭐 IT 용어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게 원래 이제 분자생물학에서 DNA의 일부가 다른 유전자에 들어가서 새로운 어떤 형질의 유전을 발현하는 것, 이걸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형질 변환이다 이런 용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쓰는데요. 분자생물학에서는 지금 IT에서도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고, 보시는 대로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또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 뭐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보시는 것처럼 시큐리티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 세션에서 우리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용어 정리를 좀 잠깐 해주셨는데, 그것 말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면 디지털로 트랜스포메이션 한다. 그러니까 디지털의 어떤 기술을 통해서 뭔가를 형질 변환, 트랜스포메이션 한다라는 의미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을 트랜스포메이션 한다. 그러니까 디지털의 어떤 환경 자체를 새롭게 새로운 형질 변화를 통해서 트랜스포메이션 한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 그럼 시큐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은 뭘까? 지난 한 2, 30년간의 시큐리티를 보면 시큐리티로 트랜스포메이션 해왔습니다. 시큐리티라는 어떤 기술을 통해서 기존의 업무 환경도 바뀌고 좀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시큐리티로 트랜스포메이션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이런 하이브리드 환경, 뭐 클라우드 환경 이런 환경에서는 지금부터는 시큐리티를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시큐리티의 틀 가지고
뭔가 기존 업무를 계속 이런 하이브리드 환경을 지원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시큐리티를 트랜스포메이션하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이 시큐리티 트랜스포메이션하는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료는 워낙 많이 보셨기 때문에 늘 보안 세션을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뭔가 시큐리티를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대로 최근에 보안 상황을 보면 뭐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보안 사고의 건수는 좀 줄어든 듯 하지만 그걸로 인한 그 피해는 오히려 좀 더 커지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교해진 것도 사실이고요. 대표적으로 작년 말 올 초에 그 언론을 아주 뜨겁게 달궜던 그 솔라윈즈 그 공격 사례. 제가 그 보고서를 잠깐 보게 됐는데 거기 보면 그 솔라윈즈 공격이 뭐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거의 한 2019년 한 9월부터 이게 시작이 됩니다. 공격이. 그래서 그 히스토리를 보면 그 1년 6개월 동안에 걸쳐서 아주 정교하게 치밀하게 이루어진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 공격이 정교해지고 들리나요? 네. 정교해지고 오히려 피해는 커지는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이런 새로운 어떤 디지털 환경, 새로운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기존의 어떤 보안 툴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기술 자체가 낙후되거나 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 그런 새로운 환경에 맞게 뭔가 시큐리티의 전략이나 도구나 여러 가지들이 이제 변환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하나는 이 그 과도한 트래픽과 여러 가지 시그널들, 여러 가지 로그들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매뉴얼로 뭔가 분석하고 대응하는 거에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예를 들면 뭐 머신러닝이나 AI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강구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업무 환경은 지금 어떤가요? 우리가 이제 여기 뭐 분산 환경 혹은 하이브리드 환경이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일단 장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일이라면 늘 항상 사무실에서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는 거에서 이제는 어디서든 뭐 집이든 카페든 어디서든 일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로케이션이 굉장히 다양해졌죠. 우리가 업무 환경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 회사에서는 항상 회사에서 지급한 뭐 PC나 랩탑을 가지고 업무를 했었지만 최근에 이런 코로나 때문에 BYOD 개인 디바이스를 많이 쓰시죠. 거기에 뭐 핸드폰 당연히 개인 핸드폰을 가지고 회사 업무를 하고 계시고요. 뭐 일부 어떤 분들은 이제 태블릿도 개인적으로 구매하셔서 회사 업무를 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앱 자체도 어떤가요? 온프렘에 늘 뭐 ERP나 뭐 CRM이나 이런 것들 늘 온프렘에만 있던 앱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클라우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앱들을 SaaS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 일부 오피스 업무 같은 경우도 뭐 M365, 5365 같은 클라우드에 있는 앱을 통해서 뭐 원드라이브나 쉐어포인트로 주고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툴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앞으로 이 추세는 아마 더 촉진될 예상입니다. 그리고 너무 제가 그러니까 뭐 피지컬하게 대면으로 하던 상황에서 좀 이제 버추얼하게 바뀌어가고 있고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저도 이제 회사 업무를 위해서 문서 작업을 해보면 과거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파워포인트 문서를 하나 서로 뭐 제안서를 쓰거나 뭐 보고서를 만들거나 할 때 뭐 한 5명이서 나눠서 업무를 하면 각자 맡은 작업을 하고 한 사람이 그걸 이메일로 받아서 한 파일 하나 만들죠. 그리고 다시 보냅니다. 리뷰해 주세요. 그럼 수정상에서 수정했다고 또 표시 달아가지고 보내오면 다시 카피하고 또 하나 만들고 뭐 이런 작업을 계속합니다. 버전 관리해가면서.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제가 만약에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 되면 PPT 파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쉐어포인트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각자 쉐어포인트 쪽에서 동시에 서로 작업합니다. 그리고 뭐 리뷰가 필요할 때는 팀 써서 그 쉐어포인트 있는 파일을 열어놓고 회의하면서 각자 바로바로 수정합니다. 그래서 과거 한 일주일 걸리던 일이 이제 회의 한 번으로 끝납니다. 이런 업무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생산성도 좋아지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있는. 그러니까 업무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변화. 요즘 아마 화상회의를 다들 하실 텐데요. 화상회의 같은 이런 굉장히 그 다양한 형태의 업무 방식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문서 유통이 이루어지고 또 커뮤니케이션도 즉각 늘어나고 있고 또 실제로 BYOD와 같은 디바이스는 회사에서 관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좀 더 보안을 강화해서 안전하게 이런 업무들이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드, 말 그대로 업무 환경을 하이브리드하게 구성한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것과 리모트에서 일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심리스하게, 말 그대로 심리스하게 동일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처럼 회사에서도 일하고 집에서도 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어떤 디바이스를 이용해서도 안전하게 또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또 회사의 정책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늘 우리가 뭐 지난 한 20년간 보안을 강화하면 늘 생산성이 떨어지고 좀 불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보안과 생산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강구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예인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보안을 하면 늘 보안은 항상 이제 성을 쌓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쌓는다는 건 늘 우리 내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곽을 아주 높게, 그리고 성을 두껍게, 또 주변에 해자도 파고 해서 늘 내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아주 철저하게 보호하는 그런 형태.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캐슬 모델, 그러니까 성을 쌓는 것과 같은 형태의 보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이런 모델로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브리드한 환경에서 보안을 달성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 오른쪽에 있는 얘는 하나 이제 예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안에 쌓아놓고 그 어떤 금고에 놓고 이거를 보호할 게 아니라 그 정보 자산이 어디에 있든 간에 그 있는 곳에서 거기서 보호를 하자. 뭐 이런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저는 뭐 에어포트 모델 이렇게 좀 부르고 싶은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공항 가본 지가 저도 한 2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만, 이제 공항을 가보시면 일반인들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권과 항공권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또 면세 구역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또 해당된 항공 탑승권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그 관제실이나 이런 쪽은 아주 특별한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게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역할에 따라서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예를 들면 문서 같은 경우도 문서를 과거에는 우리가 늘 회사 PC에서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제는 집에서 근무를 하면 그 문서를 어떻게 하죠? 보호할 방법이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 문서에 어떤 예를 들면 뭐 레이블을 다는 거죠. 이 문서는 어떤 문서다, 뭐 기밀 문서다, 중요한 문서다, 이런 레이블을 답니다. 그럼 그 문서가 이게 회사 내에 있든 회사 밖에 있든 혹은 이걸 뭐 파트너사의 이메일로 전달했든 고객한테 넘겼든 항상 그 문서의 그 레이블은 늘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앙에서의 정책 관리하는 쪽에서는 이 형태의 문서는 항상 암호화해서 저장하십시오. 열 수 있는 사람은 A, B, C 세 사람입니다. 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열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이런 정책들을 이제 설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서는 이 삭제되기 전까지는 뭐 비록 확장자를 바꾸거나 파일 이름을 바꾸더라도 그 문서는 항상 그 속성을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있는 그곳에서 그 보호 정책을 받는 거죠. 뭐 PC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PC도 마찬가지죠. 그 PC가 어디에 있는 거냐? 현재 PC가 OS가 뭐냐? 거기에 패치가 돼 있는 거냐? 혹은 뭐 악성 코드가 발견된 적은 없냐?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회사의 정책 서버에서는 이러이러한 요건이 해당되면 당신은 우리 회사 업무를 할 수 있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요건이 만족시키지 못할 때는 당신은 우리 회사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록 BYOD로 개인의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런 요건이 만족하느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기존의 어떤 보안의 어떤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보안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있는 곳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패러미터라는 이야기를 이제 더 이상 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우리가 경계 보안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노력들을 했었죠. 뭐 파이어부터 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경계 보안이 이제 그런 식의 경계 보안이 더 이상 어려워진 거죠. 그럼 실제로 제가 집에서 재택근무할 때 제 노트북을 딱 여는 순간 거기가 곧 패러미터가 되는 겁니다. 우리 회사의 패러미터. 그럼 여기를 어떻게 이 디바이스와 정보를 보호할 것인가? 요게 이제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뭔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한 원칙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원칙을 갖고 좀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앞 세션에서도 말미에 그 제로 트러스트라는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몇 년간 계속 보안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로 트러스트입니다. 그래서 모든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의 그 뭐 솔루션과 서비스와 뭐 정책과 이런 것들이 다 제로 트러스트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어떤 뉴노멀 시대에 새로운 어떤 보안의 원칙, 어떤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걸 이제 저희는 제로 트러스트로 보고 있고요. 사실 제로 트러스트는 뭐 갑자기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한 10여 년 전에 이미 언급이 됐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어느 하나의 선언으로 그쳤다면 최근에 와서 이 제로 트러스트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말하는 제로 트러스트는 크게 한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로 트러스트는 어떤 제품이 아닙니다. 특정 제품을 도입했을 때 제로 트러스트가 구현된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하나의 대원칙이고 그 원칙 하에서 모든 솔루션이 도입되고 정책이 만들어지고 절차가 수립되고 하는 그런 걸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야기하는 제로 트러스트의 세 가지 원칙은 첫 번째, 그러니까 제로 트러스트의 그 캐치프레이즈는 아시죠? Never trust, always verify.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것도 첫 번째가 늘 명확하게 검증하라. 명확하게. 이 명확하게 검증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증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어쨌든 우리가 검증되기 전에는 권한을 허용하지 마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뭔가 상황이 바뀌었을 때 조금이라도 어떤 그 상황의 변화가 있을 때는 다시 한번 검증해서 인증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대원칙이고요. 그 제로 트러스트에 있어서. 두 번째는 최소 권한, 리스트 프리빌리지를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리스트 프리빌리지는 아마 여기 보안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 오셨으니까 보안할 때 보면 우리가 레터럴 무브먼트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자들은 처음부터 어드민 권한을 획득하지는 않죠. 항상 일반 사용자의 뭐 PC를 피싱이나 뭐 이런 걸로 공격한 다음에 레터럴 무브먼트를 통해서 어드민 권한을 획득하고 그 어드민 권한을 가지고 뭐 도메인을 장악하고 뭐 랜섬웨어를 짚고 뭐 등등의 이런 전형적인 공격 패턴이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항상 뭐 어드민이라고 항상 어드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 권한으로 소위 말하는 just in time으로 내가 어드민으로서 역할이 필요할 경우 그 시점에 그 권한만 부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의 시간에는 비록 어드민 권한을 갖고 있는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어드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뭐 비록 공격자들이 어드민의 권한을 획득하더라도 그 어드민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최소 권한을 부여하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assume breach라고 해서 침해를 가정하라는 겁니다. 이 침해를 가정하라는 거는 뭐 저는 주로 예를 많이 드는 게 우리가 화재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화재가 안 나도록 뭐 이 자재들도 가능하면 그 불연 자재를 쓰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만약에 화재가 이 장소에서 화재가 난다면 이걸 얼마나 우리가 빨리 화재를 탐지할 거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화재를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도록 잘 이렇게 차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뭐 화재가 날 위험이 높은 곳에는 뭐 센서도 좀 촘촘하게 달고 또 그 주변에는 화재 설비, 소화 설비들도 가까운 곳에 놓고 이렇게 조치들을 취하죠. 그래서 그런 빨리 탐지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확산을 방지하는 그런 대응을 하게 되는데 보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보안은 더 이상 미연에 방지하겠다라는 컨셉이 뭐 물론 필요는 하지만 적용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 보안 사고를 빨리 탐지해내고 이 보안 사고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그걸 위해서는 항상 만약에 우리가 이 서버에, 이 클라우드에, 이 PC에 지금 이런 형태의 보안 사고가 난다면 우리는 이걸 제대로 탐지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이것이 다른 쪽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차단할 수 있는 뭐 세그멘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건가? 그러니까 상상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늘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시나리오가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항상 침해를 가정하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보안 대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는 명확하게 검증하고 최소 권한을 항상 유지하고 항상 침해를 가정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도 도입하고 정책도 만들고 프로세스도 하고 뭐 훈련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제로 트러스트라는 관점에서 크게 한 6가지 정도의 항목을 분류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대로 아이덴티티, 아이디 관점에서의 보안, 그다음에 엔드포인트, 여기 엔드포인트 주로 이제 디바이스 쪽입니다. 디바이스를 어떻게 우리가 잘 매니지할 거냐. 그리고 오른쪽에 뭐 네트워크와 인프라스트럭처, 여기는 이제 클라우드나 온프레임을 다 포함하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도 뭐 온프레임에도 앱이 많겠습니다만 이제 요즘 이제 클라우드 앱들을 많이 쓰시니까 뭐 SaaS 앱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통제할 것인지. 그다음에 실제로 가장 중요한 저희 기업들의 저희 크라운 줄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를, 뭐 여기서 데이터는 이제 일반적인 DB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서들, 이 데이터를 어떻게 잘 보호할 것인가. 이런 3가지 원칙 하에서 이런 6개의 필라를 가지고 저는 이제 제로 트러스트를 이야기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6가지 필라와 저 중앙에 있는 저 정책,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어떤 중앙 정책을 어떻게 잘 수립하고 그것을 잘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과 관련된 솔루션들은 이 6가지와 중앙 정책과 연관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요 각각에 대해서 잠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이 제로 트러스트를 기반으로 그럼 어떻게 좀 더 단계적으로 이걸 구현해 나갈 것인가, 그 단계를 좀 보면 아까 그 그림에서 왼쪽에 있었던 아이덴티티와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이디나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를 뭐 다 하고 계셨겠지만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한 상황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좀 더 현대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 그리고 리모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하게 회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뭐 회사 사내에서 근무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집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생산성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데이터를, 그렇게 유통되는 모든 데이터나 문서들을 보호하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뭐 구체적이진 아니지만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아이덴티티와 엔드포인트입니다. 아까 제로 트러스트의 6가지 필라 중에 왼쪽에 있는 게 아이덴티티하고 엔드포인트였는데요. 실제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체 보안 사고의 한 80%가 패스워드 유출, 소위 크레덴셜 테프트, 아이디 패스워드가 유출되는 경우였다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BYOD, 개인이 소유한 장비를 가지고 회사 업무를 할 때 거의 한 60% 정도는 IT에서 제대로 이렇게 보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저 아이덴티티와 엔드포인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러나 그동안 보안을 하면서 저 영역을 그렇게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었는가 한번 이제 돌아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아까 저 앞 세션에 잠깐 마지막에 그 사시 이야기를 잠깐 예를 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보면 그동안에는 해외 법인에 있는 사용자들이 인증을 위해서 항상 그 회사의 데이터 센터를 경유해서 뭐 인터넷도 쓰고 했다고 아까 그런 예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지금 더 이상 이제 아이덴티티의 어떤 인증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회사 데이터 센터에 접속을 해야 되는가, 이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이 집에서 SaaS 앱을 쓰고 있어요. 회사 업무 목적으로. 근데 그 업무 목적의 인증을 위해서 회사 직원이 회사 데이터 센터에 와서 인증을 받고 SaaS 업무를 한다. 뭐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과연 이게 효율적인가? 뭐 상식적인가?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그 온프렘에는 상당히 그 정말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와 데이터들이 저장된 공간인데요, 분명히. 심지어는 클라우드로 가지 못하는, 갈 수 없는 그런 데이터들이 저장된 공간인데, 여기에 늘 외부에서 뭐 VPN이 됐건 뭐가 됐건 계속 뭔가 접속이 이루어진다. 굉장히 어떤 리스크 요인을 분명히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더 이상 이제 아이디와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를 온프렘에서 하지 말고 이걸 다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하라는 겁니다. 그 전환했을 때 그동안 온프렘에서 관리되던 그런 아이디와 디바이스 매니지먼트의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노력들, 메인터넌스 비용들을 우리가 좀 절감할 수도 있고, 또 온프렘으로 접속되는 그런 트래픽을 좀 줄여서 공격의 어떤 리스크 팩터도 좀 줄이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결국은 그 클라우드 앱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보안도 강화할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좀 전환이 필요하다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디와 디바이스의 어떤 그 인증 작업을 클라우드로 좀 전환하는 거, 그리고 디바이스 자체도 클라우드에서 좀 관리하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걸 위해서 이제 Azure 액티브 디렉토리라고 하는 그 단일의 아이덴티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Azure 액티브 디렉토리에서는 모든 아이디와 여기 보시는 디바이스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클라우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물론 기업에 따라서 로컬에 온프레임에 AD가 있는 경우에 이 AD와 Azure AD가 서로 이렇게 하이브리드 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앙에 여기 컨디셔널 액세스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중앙에 보시면 이 Azure 액티브 디렉토리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덴티티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컨디셔널 액세스, 소위 조건부 접근 제어입니다. 아까 우리 그 제로 트러스트의 6가지 필러 중에 중앙에 있는 그 폴리시 엔진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폴리시 엔진이 바로 이 컨디셔널 액세스를 가지고 구현하게 되는데요. 이 컨디셔널 액세스는 이 아이디의 상황이 어떤가? 예를 들면 이 아이디가 혹시 뭐 어디 다크웹에서 유출된 건 아닌지, 혹은 이 디바이스에 뭐 패치가 안 돼 있거나 취약점이 있거나, 혹은 뭐 악성 코드가 발견된 건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리모트에 있을지라도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그 중앙 엔진이 바로 이 컨디셔널 액세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온프레임에서 모든 것들을 직접 만들고 관리하던 것에서 이제 클라우드에 있는 그런 Azure 액티브 디렉토리의 이런 컨디셔널 액세스를 통해서 재택근무자들이 좀 더 원활하게 바로 인증을 받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디바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바이스는 대부분 그동안은 회사 내의 디바이스였기 때문에 주로 온프레임에 있는 저 컨피그레이션 매니저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디바이스 매니저 했지만 지금 이제 집에 있는 뭐 BYOD 장비나 이런 것들을 회사에 붙여서 거기서 관리하겠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개인의 디바이스를 가지고 업무를 하는데 내가 회사에 이걸 등록해서 개인의 공간을 함부로 회사에 노출시켜야 되는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그 온프레임의 매니지먼트와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에서 이걸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이제 인튠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 있었습니다. 이제 인튠에서 주로 인튠은 이제 그런 뭐 윈10부터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는 사실 이제 LTE나 뭐 이런 그 클라우드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인튠이라는 걸 갖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2019년에 이걸 이제 그 두 개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도록 소위 엔드포인트 매니지먼트라는 걸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엔드포인트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온프레임에 있는 디바이스도 클라우드에서 매니지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클라우드에서 매니지하던 인튠에서 매니지하던 것들도 같이 매니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윈도우 그 EDR 같은 엔드포인트 EDR 같은 솔루션과 연결하면 이제 어떤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하고 있는 사용자가 윈10을 쓰고 있는데 뭐 늘 회사 정책에 맞게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USB를 꼽았는데 거기서 악성 코드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게 엔티바이러스에서 악성 코드를 발견했고, 그러면 얘가 인튠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디바이스는 지금 악성 코드가 발견됐습니다 라고 해서 이 디바이스는 현재 우리 회사 정책에 위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컴플라이 하지 않습니다라고 매니지먼트 쪽에 올립니다. 그럼 얘는 이걸 어디에 또 연결하냐면 아까 그 앞에서 보셨던 컨디셔널 액세스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가 업무를 위해서 원드라이브나 혹은 뭐 팀즈에 접속을 하려고 하면 얘는 무슨 정보를 참조하냐면 컨디셔널 액세스에 물어보고요. 그 컨디셔널 액세스는 이 디바이스가 컴플라이 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컴플라이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접속은 차단이 됩니다. 차단됐다고 뜨죠. 그럼 그 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 하면 이 PC 악성 코드가 발견됐기 때문에 윈도우의 그 디펜더 안티바이러스에서는 그 멀웨어를 발견하고 그걸 이제 삭제를 하죠. 그리고 다시 스캔해서 정상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럼 이 디바이스는 상태가 다시 바뀌었기 때문에 엔드포인트 매니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다시 컴플라이 하게 됐다. 그러면 컨디셔널 액세스에도 그걸 다시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요.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이후에 다시 원드라이브 접속을 하면 컨디셔널 액세스에서 엔드포인트 매니저에 물어봐서 컴플라이 합니까? 컴플라이 합니다. 정상적으로 접속하세요. 그러니까 사용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USB 꼽았는데 악성 코드 발견돼서 안 되다가 조금 지나니까 이제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시나리오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려면 이런 엔드포인트 매니지먼트와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를 클라우드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형태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가 제가 실제로 이제 이 사용자를 좀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걸 위해서는 주로 이제 이 리모트에 있는 사용자가 좀 더 안전하다는 거는 뭐 회사 입장에서도 안전한 거지만 개인 입장에서도 내가 개인의 디바이스를 가지고 회사 업무를 하는데 뭐 다른 제3자가 와서 이걸 뭐 침해하거나 뭐 함부로 본다든가 해서는 안 되니까요. 좀 더 안전하게 이 리모트에서 회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인증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증을. 그러니까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인증은 뭐였죠? 주로 아이디, 패스워드가 대표적인 인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증을 강화하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패스워드를 그동안 8자리를 썼는데 12자리로 늘리고 대문자도 꼭 하나 이상 쓰게 하고 특수문자도 뭐 2개 쓰게 하고 뭐 이렇게 그 인증을 강화한다 이렇게 합니다. 뭐 그게 일정 부분 강화가 됩니다. 그러나 요즘에 인증 강화는 그런 형태로는 더 이상 인증 강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보안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어떻게 보면 패스워드였다. 그러니까 패스워드의 원칙 아시죠? 패스워드의 원칙은 그 easy to remember, 그러니까 기억하기는 쉬워야 되고 hard to guess, 추측은 어려운 게 이제 패스워드의 가장 큰 중요한 건데 요즘 이제 패스워드 점점 어렵게 만드니까 hard to remember가 됐어요. 기억하기 어려워. 어떻게 합니까? 어디 적어놔요.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아마 이게 앱이 워낙 많으니까 패스워드가 뭐 같은 패스워드 계속 쓸 수는 없고 다른 패스워드 조금씩 바꿔서 쓰실 텐데 그때마다 한 6개월마다 바꾸라고 하니까 더 기억이 안 되고 어딘가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인증 강화가 과연 이 패스워드 가지고 인증 강화가 되느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디바이스의 컴플라이한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거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어댑티브하게 컨디셔널로 액세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증도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 기사 보신 분 기억하실 겁니다. 패스워드 리스트를 선언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이상 이제 패스워드 쓰지 않는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입사한 지가 한 1년 됐는데요. 처음 입사한 날 패스워드 한번 딱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 동안 제가 패스워드를 어디 가서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에 패스워드를 입력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MFA로 모바일 앱에서 인증번호 날라오고 그걸 입력하고 뭐 이런 형태로 MFA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안을 인증을 강화하라고 하는 것이 결코 패스워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멀티팩터도 단순한 것보다는 좀 더 뭐 어센티케이터나 우리 뭐 윈도우 쓰시는 게 윈도우 헬로우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바이오메트릭한 걸 가지고 인증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게 전체 보안 사고의 인증 사고의 한 99%, 거의 100%는 다 이런 멀티팩터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로 이 멀티팩터를 누가 많이 이용하셨냐면 이제 그 어드민이나 뭐 데이터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셨을 텐데요. 그럼 앞으로 모든 직원들이 다 이런 다양한 멀티팩터를 통해서 인증도 강화하면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장표 중에 하나인데 아까 제가 계속 컨디셔널 액세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지금 접속하고 있는 사람이 직원인지 뭐 외부인인지 그다음에 이 디바이스가 회사 디바이스인지 개인 디바이스인지 그리고 그 상태가 우리 회사 정책에 맞는 상태인지 아닌지 물리적 위치가 어딘지 어떤 앱을 쓰고 있는지 이런 모든 정보들이 다 컨디셔널 액세스에 다 이제 인풋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뭐 사용자가 입력하는 건 물론 아니겠죠. 시스템적으로 이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중앙의 제로 트러스트 정책 아까 그 컨디셔널 액세스에 입력을 하게 되고 그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는 이제 정책을 수립하게 되는 거고요. 그 정책하에서 이거를 이런 상태라면 우리가 얼라우하겠다. 아니면 이런 상태라면 우리는 이거는 완전 블락하겠다. 혹은 조금 무심스러우니까 멀티팩터로 한 번 더 인증하겠다. 아니면 뭐 리드 라이트 권한을 갖고 있는 사용자가 있는데 이런 조건이라면 당신 리드만 해라. 뭐 다운로드를 못하게 하겠다. 뭐 다양한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제로 트러스트를 점점 이제 구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산성 측면은 뭐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로 트러스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안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를 늘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좀 더 사용자가 쉽게 회사 내에서 근무하던 곳과 같은 방법으로 집에서도 자연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시임리스하게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많은 그 IT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헬프데스크 이슈가 있습니다. 뭐 패스워드 리셋해야 된다, 뭐가 안 된다라고 할 때 그걸 일일이 뭐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셀프 서비스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 이 셀프 서비스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인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내가 뭔가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를 바꿔다 주세요라고 요청을 스스로 하고 할 때 정말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해야만 이제 셀프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필요해지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싱글 사인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싱글 사인온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실 텐데요. 네. 그러니까 이 싱글 사인온은 단순히 과거에 온프렘에 있는 앱만 싱글 사인온 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온프렘에 있던 사스 앱이든 혹은 뭐 다른 클라우드에서 직접 개발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업무든 상관없이 모든 것들을 다 싱글 사인온을 통해서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아이디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아이디 매니지먼트를 클라우드에서 하고 거기 아이디를 등록하고 또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앱을 거기에 등록만 하면 거기서 역할 분담만 알백으로 잘 역할만 정의하면 충분히 싱글 사인온을 구현할 수 있고요. 싱글 사인온은 단순히 편리함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보안이라는 측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클라우드 앱도 쓰고 회사 내부 업무도 쓰지만 어디에서도 각각 시스템별로 별도의 아이디나 별도의 패스워드를 가지고 혹은 별도의 인증 절차를 통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중앙에서 집중된 그런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이런 싱글 사인온이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럼 결국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기업의 어떤 중요한 데이터를 보호해야 되는데 더구나 이게 재택근무도 하고 하이브리드한 환경이 되면 문서들이 막 수없이 왔다 갔다 유통이 많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영역 보시는 대로 상당히 많은 이런 하이브리드한 환경에서 데이터 리키지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많은 건 사실인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데이터 보안은 크게 이렇게 봅니다. 우선 우리 회사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좀 알 필요가 있다. 네. 알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첫 번째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그 각각의 데이터별로 보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는 겁니다. 뭐 암호화를 한다든가 뭐 등등의 보호 대책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과도하게 데이터가 함부로 공유된다든가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거를 뭐 DLP와 같은 것들로 이제 여러 가지 차단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 이것들이 제대로 우리 회사 정책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거부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사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보안의 핵심은 그 데이터 자체의 레이블을 가지고 관리하라는 겁니다. 데이터 자체의 레이블로. 그러니까 뭐 내가 PC에 있다고 해서 이건 무조건 암호화해서 저장하라 이런 측면보다는 이 데이터가 과연 중요한 데이터인가? 거기 어떤 레이블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레이블에 따라서 컨피덴셜이면 암호화, 뭐 퍼블릭이면 그냥 암호화하지 않고 뭐 이런 식의 접근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보시는 것처럼 민감한 워드 파일이 있을 때 이게 뭐 회사 내에 매니지드 회사가 지급한 디바이스라면 풀 액세스 뭐 리드 라이트 다 할 수 있게 하지만 개인 디바이스면 뭐 액세스를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뭐 PC방 같은 데서 접속할 때는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이게 또 뭐 파트너에 전달됐을 때도 다른 정책 등등의 이런 형태의 그 방법을 통해서 문서 보안을 우리가 좀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제로 트러스트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하이브리드한 환경, 업무 환경에서 우리가 이걸 좀 더 보안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제로 트러스트를 말씀드렸고 뭐 제가 다 말씀드리진 못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말씀드렸고요. 이게 하나의 원칙이고 큰 전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뭐 한두 개의 솔루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니고 그래서 어떤 정책과 원칙으로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 제로 트러스트를 위해서 저는 크게 SIEM이라는 영역과 XDR 영역을 이렇게 크게 두 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XDR은 아시는 대로 Extended Detection and Response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사용자들이 업무를 할 때 필요한 워킹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보안. 그게 이제 저희는 M365 디펜더라고 하는 영역으로 커버를 하고 있고요. 또 애저라든가 다른 클라우드라든가 뭐 온프렘과 같은 소위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보안을 제가 애저 디펜더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간 이제 SIEM 혹은 SOA 영역으로 이제 애저의 센티넬
그걸 말씀드리는데요. 아마 이 각각 XDR과 SIM-SOA에 대해서는 오후에 또 저희 브레이크아웃 세션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발표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옆에 저희 부스도 있으니까 부스에서 한번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이브리드한 워킹 인바이러먼트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 뭐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게 우선 첫 번째 제로 트러스트의 원칙을 한번 검토해 보셔라라는 거고요. 그 원칙 하에서 우리가 아이덴티티와 매니지먼트를 좀 더 클라우드에서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리모트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뭐 디바이스에 대한 상태도 좀 점검하고 멀티팩터를 통해서 인증도 강화하고 컨디셔널 액세스를 통해서 리스크 베이스에 좀 더 유연한 그런 접근 통제, 그리고 사용자들을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뭐 싱글 사인온과 같은 그런 방법들,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중요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데이터 자체의 어떤 레이블을 통해서 안전하게 유통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